초겨울 햇살이 낮게 내려앉은 오후였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공원은 한가했다. 은행나무 잎이 거의 다 떨어진 벤치 옆 동네 어르신 몇 분이 장기판을 펼쳐놓고 계셨다. 돌 하나를 집어들 때마다 손끝이 조금씩 떨렸고 말을 놓는 시간은 점점 길어지고 있었다. 그날도 평소처럼 아무 일 없는 하루가 되어야 했다. 하지만 그 장기판 앞에서 한 노인의 고개가 천천히 숙여지던 순간 공원의 공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아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잠시만 함께 해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루를 버텨내고 계신 여러분을 생각하며 이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또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역을 적어주신 분들께는 건강과 행운을 담아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날의 공원으로 다시 돌아가 본다. 노인은 장기 말을 잡고 한참을 고민하고 있었다. 차를 움직여야 할지 아니면 포를 전진시켜야 할지. 상대편 어르신은 말없이 기다리고 있었다. 두 사람은 이 공원에서 10년 넘게 장기를 두어왔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오후 2시면 이 자리에 모였다. 햇살은 따뜻했지만 노인의 손은 유난히 차가워 보였다. 손가락 마디마다 세월이 새겨져 있었다. 관절염 때문인지 말을 잡을 때마다 힘이 조금씩 빠지는 것 같았다. 손등에는 검버섯이 여기저기 피어 있었고 손톱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다. 평생을 농사짓고 막노동을 하며 살아온 손이었다. 그래도 이 시간만큼은 하루 중 가장 편안한 순간이었다. 승부도 좋지만 누군가와 마주 앉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말없이도 통하는 사이. 그런 친구가 있다는 것만으로 하루가 외롭지 않았다. 주변에는 몇몇 어르신들이 더 계셨다. 누구는 신문을 읽고 누구는 그저 햇살을 쬐며 앉아 계셨다. 80평생을 일만 하다가 이제야 쉬는 법을 배우는 중이었다. 공원 한쪽에서는 젊은 엄마가 아이와 함께 그네를 타고 있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공원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 소리를 들으며 어르신들은 괜히 미소를 지었다. 저 아이도 크면 저렇게 웃을 수 있을까?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해지면 좋겠다고 누구나 한 번쯤 생각했다. 공원은 그렇게 느리지만 따뜻한 오후를 보내고 있었다. 그때 공원 입구 쪽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크고 거칠고 필요 이상으로 자신감이 실린 웃음이었다. 그 소리는 공원의 공기를 단번에 바꿔놓았다. 어르신들의 움직임이 멈췄다. 신문 넘기던 손이 멈추고 장기말 쥐던 손이 굳었다. 본능적으로 알았다. 평화로운 오후가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덩치 큰 남자 셋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나이는 30대 중반쯤으로 보였다. 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이 공간을 이미 점령한 사람들처럼 주변을 둘러보며 웃고 있었다. 손에는 캔맥주가 들려 있었고 입에서는 담배 냄새가 풍겼다. 옷차림은 말끔했지만 눈빛만큼은 거칠었다. 가운데 서 있는 남자가 가장 컸다.
키가 180은 넘어 보였고 어깨가 넓었다. 그의 옆에 선 두 남자도 만만치 않은 체격이었다. 벤치에 앉아있던 사람 몇 명이 슬그머니 시선을 피했다. 본능적으로 알았다. 저들과 눈을 마주치면 안 된다는 걸. 남자들은 공원 한가운데를 가로질렀다. 발소리가 유난히 컸다. 구두 뒷굽이 바닥을 찍을 때마다 퍽, 퍽 소리가 울렸다. 일부러 소리를 내는 것 같았다. 자신들이 왔다는 걸 모두에게 알리려는 듯. 한 명이 벤치 등받이에 발을 올려놓았다. 다른 한 명은 나무 기둥에 기대어 담배를 피워 물었다. 금연 구역이었지만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다. 할 수 없었다. 그들의 눈빛은 누가 뭐라 해보라는 듯 도전적이었다. 공원 관리인도 멀찌감치서 보고만 있을 뿐 다가오지 않았다. 괜한 마찰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다. 어차피 조금 있으면 떠날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장기를 두던 노인도 그 소리를 듣고 잠시 움찔했다. 하지만 애써 시선을 내리깔고 다시 장기판에만 집중하려 했다. 오늘도 그냥 지나가겠지. 그렇게 믿고 싶었다. 지난주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젊은 남자들이 와서 시끄럽게 떠들다가 갔다. 그때도 참았다. 참는 게 상책이었다. 나이 든 사람이 괜히 나섰다가 봉변당하는 세상이었다. 뉴스에서 본 적이 있었다. 어떤 할아버지가 젊은이들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했다가 오히려 폭행을 당했다는 기사. 그래서 더 조심스러웠다. 그냥 고개 숙이고 눈 감고 지나가기만을 바랐다. 하지만 남자들은 지나가지 않았다. 그들은 장기판 바로 옆까지 다가왔다. 발걸음이 점점 가까워졌다. 노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제발 그냥 지나가 주길. 속으로 간절히 빌었다. 한 명이 허리를 굽히며 말을 내려다봤다. 그리고 피식 웃었다. 야, 이거 뭐야? 장기. 목소리는 일부러 크게 냈다. 주변 사람들이 다 듣게. 요즘도 이런 거 하는 사람 있어? 옆에 서 있던 남자가 거들었다. 옛날 사람들이나 하는 거 아니야? 할아버지, 스마트폰도 있잖아요. 노인을 향해 괜한 농담을 던졌다. 조롱이 섞인 말투였다. 할아버지, 이거 재미있어요? 스마트폰으로 게임하면 되잖아요. 요즘 애들은 다 폰으로 게임하던데. 주변은 갑자기 조용해졌다. 그네 타던 아이도 엄마 품에 안겨 이쪽을 보고 있었다. 장기판 넘어 앉아있던 상대 어르신도 고개를 들지 못했다. 손을 떨며 장기말을 만지작거릴 뿐이었다. 노인은 입술을 꾹 다물었다.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수 없었다.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다. 말을 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남자 중 한 명이 장기판 모서리에 발을 살짝 올려놓았다. 판이 기울었다. 말 하나가 미끄러졌다. 미끄러졌네. 일부러 그런 것처럼 보였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말을 다시 세우려 했다. 하지만 손이 말을 제대로 잡지 못했다. 2번, 3번 시도했지만 말은 계속 넘어졌다. 남자들이 낄낄거렸다. 그 웃음소리가 노인의 귀를 찔렀다. 노인의 손이 멈췄다. 들고 있던 장기말이 공중에서 한동안 흔들렸다.
대답하지 못했다. 눈은 장기판에 고정되어 있었지만 어깨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다. 손등에는 핏줄이 도드라져 보였다. 평생을 일해온 손이었다. 거친 세월이 그대로 새겨진 손이었다. 20살 때부터 막노동판을 전전하며 벽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섞고 짐을 날랐던 손. 60년을 일한 손이었다. 그러나 지금 그 손은 힘없이 떨리고 있었다. 힘을 주려 해도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았다. 관절이 굳어서 펴지지도 않았다. 상대 어르신도 아무 말이 없었다. 그저 말을 접어야 하나 고민하는 표정이었다. 눈빛으로 노인에게 물었다. 그만 갈까요? 하지만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미세하게. 아직 가고 싶지 않았다. 왜 우리가 가야 하나? 우리가 먼저 왔는데.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하지만 그 생각을 입 밖으로 내지는 못했다.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었다. 가끔 젊은 사람들이 지나가며 던지는 말 한마디, 비웃는 눈빛 하나, 꼰대, 틀딱, 그런 단어들이 귀에 들리곤 했다. 그럴 때마다 어르신들은 그저 참았다. 괜히 맞서면 일만 커진다는 걸 알고 있었다. 나이 든 사람이 목소리를 높이면 오히려 꼰대 취급을 받는 세상이었다. 요즘 늙은이들은 버릇이 없어. 주제 파악을 못해. 그런 말을 들으며 더 움츠러들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냥 고개를 숙이고 견뎠다. 오늘도 그렇게 지나가기를 바랐다. 하지만 남자들은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왔다. 한 남자가 장기 말을 툭 건드렸다. 말이 쓰러졌다. 작은 소리였지만 공원 전체가 들은 듯 고요해졌다. 노인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러나 항의하지 못했다. 입술만 하얗게 말라 있었다. 목구멍까지 말이 올라왔지만 끝내 나오지 않았다. 죄송합니다, 할아버지. 남자가 말했다. 사과하는 말투는 아니었다. 오히려 더 비웃는 듯한 억양이었다. 제가 실수로 건드렸네요. 다른 남자가 웃으며 거들었다. 괜찮으시죠? 다시 세우면 되잖아요. 할아버지, 손 떨려요? 술 드셨어요?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쓰러진 말을 다시 세우려 했다. 하지만 손가락이 말을 제대로 잡지 못했다. 말이 다시 넘어졌다. 남자들이 낄낄거렸다. 어휴, 손이 왜 그렇게 떨려요? 파킨슨병 아니에요? 병원 가보셔야겠는데요? 조롱하는 말들이 화살처럼 날아왔다. 노인의 눈가가 붉어졌다. 수치심이었다. 분노보다 먼저 올라온 건 자신이 이렇게 무력하다는 사실에 대한 부끄러움이었다. 젊었을 때는 누구보다 힘이 셌다. 공사판에서 제일 무거운 짐도 혼자 날랐다. 동료들이 2명이 들어야 할 것도 혼자 들어 올렸다. 그런 자신이 이제는 장기 말 하나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었다. 눈물이 핑 돌았다. 하지만 참았다. 저 앞에서 우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그러면 정말 끝이었다. 주변 사람들은 눈치를 봤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들었다가 다시 내렸다. 경찰에 신고할까 생각했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다. 장기 말을 건드렸다고? 그게 범죄인가? 괜히 일이 커질까봐.
모두가 한 발씩 물러나 있었다. 신문을 보던 어르신은 신문으로 얼굴을 가렸다. 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귀는 열려 있었고 모든 소리가 들려왔다. 벤치에 앉아있던 여성은 가방을 챙겨 슬그머니 자리를 떴다. 아이를 데리고 빨리 이곳을 벗어나고 싶었다. 아이가 저런 장면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공원 관리 아저씨는 멀리서 보고만 있었다. 다가가고 싶었지만 무서웠다. 저 남자들이 자신에게 화풀이 할까봐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나설 수 없었다. 저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었고 괜히 끼어들었다가 자신도 표적이 될까 두려웠다. 누군가는 생각했다. 내가 나서면 어떻게 될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나도 나이가 많은데 저 젊은 사람들한테 무슨 수로 대항하나. 오히려 맞기만 할 텐데. 그런 생각들이 모두를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었다. 공원은 여전히 낮이었다. 햇빛은 따뜻했다. 하늘은 맑았다. 그러나 분위기는 어둑해져 가고 있었다. 남자들의 웃음소리만 공원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 웃음은 누군가의 존엄을 짓밟는 소리였다. 노인은 고개를 더 깊이 숙였다. 장기말을 다시 세우는 것조차 포기하려는 듯 보였다. 그냥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다.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무능한 모습을 더 이상 보이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일어서려 해도 무릎이 떨렸다. 그때 멀지 않은 산책로에서 한 여성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걸음은 급하지 않았다.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다. 누군가를 찾는 눈빛이 아니라 이미 상황을 읽고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다. 그녀는 50대 중반쯤으로 보였다. 단정한 점퍼 차림이었고 머리는 짧게 묶여 있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다. 걸음걸이에는 군인 특유의 절도가 남아 있었다. 발을 디딜 때마다 일정한 리듬이 느껴졌다. 산책을 하다가 우연히 지나가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 걸음에는 우연이 아닌 의도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공원 입구에서부터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 남자 셋의 웃음소리, 주변 사람들의 움츠러든 모습, 그리고 장기판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노인. 모든 게 한눈에 들어왔다. 오랜 훈련이 그녀의 눈을 예리하게 만들어 놓았다. 상황 파악, 위험 요소 식별, 대응 방안 수립. 몇 초 만에 머릿속으로 정리가 끝났다. 그녀는 속도를 늦추지 않고 장기판 쪽으로 걸어갔다. 발소리는 거의 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존재감은 공기를 가르고 있었다. 주변 사람들이 그녀를 눈치챘다. 신문 보던 어르신이 슬쩍 고개를 들었다. 뭔가 달라지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다. 벤치에 앉아있던 사람들도 조심스럽게 시선을 돌렸다. 저 여성은 누구일까? 왜 저쪽으로 가고 있을까? 모두가 지켜보기 시작했다. 그녀는 장기판 앞에서 멈췄다. 노인을 먼저 바라봤다. 고개 숙인 모습, 떨리는 손, 억지로 참고 있는 표정. 그 모습 하나하나가 그녀의 가슴을 찔렀다. 저 노인은
누군가의 아버지일 것이고 누군가의 할아버지일 것이었다. 평생을 일하며 가족을 먹여 살렸을 사람, 그런 사람이 지금 이렇게 조롱당하고 있었다. 그 다음 쓰러진 말을 보았다. 장기판 위에 나뒹굴고 있는 나무말. 그 작은 말 하나가 노인의 존엄을 상징하는 것 같았다. 쓰러져 있는 말처럼 노인의 자존심도 땅바닥에 굴러다니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자 셋을 천천히 훑어보았다. 체격, 자세, 눈빛, 모든 것을 읽었다.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약한 사람들, 무리 지어다니며 약한 사람만 괴롭히는 겁쟁이들. 말은 없었다. 그러나 그 침묵이 공기를 갈랐다. 남자들은 처음엔 그녀를 눈치채지 못했다. 여전히 낄낄거리며 노인을 놀리는 데 집중하고 있었다. 할아버지, 오늘은 여기까지 하세요. 우리가 이 자리 쓸게요. 할아버지들 집에 가서 쉬세요. 말투는 친절한 척했지만 내용은 명령이었다. 그러나 그녀가 그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이 서서히 느껴지기 시작했다. 한 명이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그녀와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 남자의 웃음이 멈췄다. 설명할 수 없는 압박감이었다. 마치 맹수를 마주한 것 같은 본능적인 두려움.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서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시선 하나가 남자의 입을 다물게 만들었다. 남자 중 한 명이 괜히 더 크게 웃었다. 분위기를 가볍게 만들려는 웃음이었다. 이분도 장기 두시려고요? 말투는 여전히 건방졌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다른 남자가 거들었다. 할머니, 우리 방해하신 거 아니에요? 할머니. 그 단어를 일부러 강조했다. 상대를 깎아내리려는 의도였다. 나이든 여자니까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그런 태도. 우리 먼저 왔거든요. 거짓말이었다. 노인들이 먼저 와 있었다. 하지만 뻔뻔하게 말했다. 할머니도 차례 기다리셔야죠. 하지만 그 웃음은 길게 이어지지 못했다. 그녀의 눈빛이 정면으로 꽂혔기 때문이었다. 그 눈빛은 단순한 노려봄이 아니었다. 수많은 상황을 겪어온 사람의 눈빛, 생사의 경계에서 훈련받은 사람의 눈빛, 흔들림 없는 절대적인 확신이 담긴 눈빛. 그녀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눈빛만으로 상황을 정리하고 있었다. 남자들의 자세, 손에 든 맥주캔, 발밑에 떨어진 담배꽁초, 그리고 장기판에 올려진 발. 모든 것이 그녀의 시선 안에서 명확히 읽혔다. 남자들은 그 시선이 불편했다. 마치 자신들이 투명하게 해부당하는 기분이었다. 옷을 입고 있는데도 알몸으로 서 있는 것 같았다. 모든 약점이 드러나는 것 같았다. 가운데 서 있던 남자가 헛기침을 했다. 뭐 보는 거예요? 목소리에 힘을 주려 했지만 떨림이 느껴졌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바라볼 뿐이었다. 그 침묵이 더 무서웠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다. 여기는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짧은 문장이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물러섬 없는 단단함이 있었다. 존중은 기본입니다. 말은 길지 않았다. 설명도 없었다. 협박도 없었다. 그저 사실을 말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짧은 문장 안에 남자들이 감히 넘을 수 없는 선이 그어졌다. 남자 중 한 명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아, 저희 그냥 장난친 거예요. 별일 아니잖아요. 할아버지도 괜찮다고 하실 거예요. 노인을 쳐다봤다. 동의를 구하려는 듯. 하지만 노인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녀는 대꾸하지 않았다. 그저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남자는 그 시선을 견딜 수 없었다. 고개를 돌렸다. 다른 남자가 중얼거렸다. 뭐 저렇게 예민해. 요즘 사람들 진짜. 하지만 그 말도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그녀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기 때문이었다. 단 한 걸음. 하지만 그 한 걸음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남자들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자신들도 모르게 그녀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하지만 그 존재감만으로 공간을 장악하고 있었다. 오랜 시간 특수부대에서 훈련받은 사람 707특임대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그곳에서 20년을 복무한 사람 수많은 작전을 수행하며 생사의 경계를 넘나든 사람 그 경험이 지금 이 순간 그녀의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남자들은 몰랐다. 그녀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하지만 본능이 경고하고 있었다. 이 사람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남자들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갔다. 장난처럼 시작했던 행동이 더 이상 장난으로 남지 않는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는 얼굴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하지만 그 존재감은 점점 커지고 있었다. 어깨는 곧게 펴져 있었고 시선은 흔들림이 없었다. 한 발 한 발 내딛는 걸음마다 공기가 달라졌다. 주변 사람들이 다시 시선을 들기 시작했다. 신문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던 어르신이 슬쩍 고개를 들었다. 뭔가 변하고 있다는 걸 느꼈다. 벤치에 앉아 있던 사람들도 조심스럽게 이쪽을 바라봤다. 떠났던 사람들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공기의 방향이 바뀌고 있었다. 남자 중 한 명이 장기판에 올려놓았던 발을 내렸다. 자연스럽게 하려 했지만 동작은 어색했다. 다른 남자는 손에 들고 있던 맥주캔을 내려놓았다. 갑자기 그게 무거워진 것처럼 세 번째 남자는 담배를 입에서 뗐다. 연기가 목구멍을 자극했다. 그들은 이 여성이 누군지 몰랐다. 어디서 왔는지도 몰랐다. 하지만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다. 가운데 서 있던 남자가 말했다. 우리 그냥 가려던 참이었어요.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물러날 구실이 필요했다. 여기 별로 재미없네. 다른 남자가 거들었다. 그러게. 다른 데 가자.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길을 비켜주지 않았다. 남자들은 어정쩡하게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녀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가시기 전에 목소리는 더 낮아졌다. 정리하고 가셔야죠.
남자들이 눈을 깜빡였다. 네. 뭘요? 그녀가 바닥을 가리켰다. 담배꽁초. 떨어진 담배꽁초 3개. 그리고 맥주캔. 그리고 사과. 노인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남자들의 얼굴이 붉어졌다. 우리가 왜 말을 시작했지만 그녀의 눈빛 앞에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쓰러진 장기말을 주워 노인 앞에 조용히 놓았다. 손짓은 부드러웠지만 동작은 정확했다. 마치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물건을 돌려놓는 것처럼. 노인은 고개를 들었다. 그녀와 눈이 마주쳤다. 그 눈빛 안에는 따뜻함이 있었다. 비난도 없었고 동정도 없었다. 그저 한 사람으로서의 존중이 담겨 있었다. 노인의 떨리던 손이 조금씩 안정되어 갔다.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다. 다시 장기말을 잡을 수 있었다. 그 순간 누가 중심인지 모두가 알게 되었다. 이 공원에서 지금 이 순간 가장 강한 사람은 소리치는 사람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고 서 있는 사람이었다. 남자들은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죄송합니다. 가장 앞에 서 있던 남자가 작게 중얼거렸다.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그녀가 물었다. 누구한테요? 누구한테 사과하시는 거예요? 남자가 노인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장난이 좀 심했습니다.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받아주는 것도 용서하는 것도 아닌 그저 인정하는 정도의 고개 끄덕임. 그녀가 다시 바닥을 가리켰다. 정리하세요. 남자들은 마지못해 허리를 숙였다. 담배꽁초를 주었다. 맥주캔을 집어들었다. 손이 떨렸다. 창피함 때문이었다. 주변 사람들이 다 보고 있었다. 아까 그렇게 큰 소리치던 사람들이 이제는 쓰레기를 줍고 있었다.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남자 셋 중 가장 앞에 서 있던 사람이 한 발 물러섰다.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누가 큰 소리를 낸 것도 아니었다. 위협적인 행동도 없었다. 그저 밀리지 않는 태도 하나였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우리 그냥 갈까? 한 남자가 작게 중얼거렸다. 다른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가자. 여기 별로야. 변명처럼 들렸다. 스스로에게 하는 말 같았다. 그들은 돌아서려 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가 여전히 길을 막고 서 있었기 때문이었다. 정확히는 막고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서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존재감이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고 있었다. 비켜주시겠어요? 한 남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까의 건방진 말투는 어디에도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옆으로 한 걸음 물러섰다. 길이 열렸다. 남자들은 서둘러 그 길을 따라 걸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녀는 그들의 뒷모습을 끝까지 지켜봤다. 공원 밖으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혹시라도 돌아올까봐, 혹시라도 다른 사람에게 같은 짓을 할까봐. 하지만 남자들은 공원 밖으로 사라졌고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결국
그들은 먼저 돌아섰다. 웃음은 사라졌고 발걸음은 빠르게 멀어졌다. 아까 그렇게 느리고 거만하게 걷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어깨는 움츠러들었고 고개는 숙여져 있었다. 손에 들었던 맥주캔도 어느새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었다. 공원 밖으로 사라질 때까지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마치 도망치듯 공원은 다시 낮의 색을 되찾았다. 사람들의 숨이 천천히 풀렸다. 벤치에 앉아있던 어르신들이 다시 신문을 펼쳤다. 아이 엄마는 아이 손을 잡고 다시 그네 쪽으로 걸어갔다. 엄마, 저 아줌마 누구야? 아이가 물었다. 응, 좋은 분이셔. 엄마가 대답했다. 슈퍼히어로야? 비슷한 거야. 모든 게 원래 자리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장기판 옆에 서 있었다. 노인을 바라봤다. 그리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으시냐는 물음이었다. 노인도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다는 인사였다. 입술이 떨렸다. 뭔가 말하고 싶었지만 목이 메어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알았다. 말이 필요 없다는 걸. 그저 눈빛만으로도 모든 게 전해진다는 걸. 노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부끄러움의 눈물도 분노의 눈물도 아닌 감사의 눈물이었다. 이 세상에 아직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 자신을 지켜준 누군가가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 그녀는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이고 천천히 몸을 돌렸다. 노인은 고개를 들었다. 장기말을 다시 집어들었다. 손은 여전히 조금 떨렸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아까처럼 움츠러들지 않았다. 당당했다. 상대 어르신이 말을 한 칸 옮겼다. 계속하시죠. 조용한 목소리였다. 노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앞으로 옮겼다. 그리고 게임은 다시 이어졌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모든 게 달라져 있었다. 노인의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말을 놓는 손길에는 자신감이 담겨 있었다.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상대의 눈을 바라보며 말을 옮겼다. 장군. 노인이 말했다.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상대 어르신이 웃었다. 오늘 기분이 좋으신가 봐요. 그러게 말이요. 두 사람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웃었다. 장기판 위에서 말들이 움직였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었다. 공원은 다시 평화로운 오후를 보내고 있었다. 그러나 모두 알고 있었다. 조용한 개입 하나가 한 사람의 존엄을 제자리로 돌려놓았다는 걸.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산책로를 따라 다시 걷기 시작했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감사 인사를 기다리지도 않았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듯 담담하게 걸어갔다. 걸음은 여전히 일정했다. 군인 시절 몸에 밴 그 리듬 그대로 20년을 복무했던 707특임대. 그곳에서 배운 건 단순히 전투 기술만이 아니었다. 약자를 지키는 것, 부당함에 맞서는 것, 정의를 실현하는 것. 그것이 진짜 강함이라는 것을 그녀는 제대한 후에도 그 가르침을 잊지 않았다. 일상에서
작은 불의를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꼭 나서야 하는 건 아니었다. 하지만 누군가는 나서야 한다고 믿었다. 그래서 오늘도 이 공원을 지나가다가 멈춰 선 것이었다. 노인은 그녀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다. 이름도 묻지 못했다. 어디 사는 사람인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 뒷모습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했다. 고맙습니다. 노인이 작게 중얼거렸다. 그녀는 듣지 못했을 것이다. 이미 멀리 가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그 마음은 전해졌을 것이다. 바람을 타고 햇살을 타고 해가 기울 무렵 공원은 다시 평소의 모습이 되었다. 아이들은 뛰어다니고 어르신들은 장기판에 집중하고 벤치 위에는 낙엽이 쌓여 있었다. 그네 위에서는 아이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천천히 지나갔다.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사람도 보였다. 평범한 겨울 오후의 공원 풍경이었다.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는 조금 전과는 다른 무언가가 흐르고 있었다. 공기가 달랐다. 분위기가 달랐다. 사람들의 표정이 달랐다. 그녀는 언제 그랬냐는 듯 산책로를 따라 천천히 사라졌다. 나무 사이로 그 모습이 희미해지고 결국 보이지 않게 되었다. 뒷모습마저 사라진 후에도 사람들은 한동안 그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누구도 이름을 묻지 않았다. 굳이 알 필요도 없었다. 영웅은 이름을 남기지 않는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하고 조용히 떠난다. 그것이 진짜 영웅의 모습이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다. 신문을 보던 어르신이 신문을 접으며 중얼거렸다. 대단한 분이셨어. 옆에 앉아있던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다. 요즘 같은 세상에 저런 분이 계시다니 참 고마운 일이지.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다. 그 침묵 속에는 감사와 안도가 섞여 있었다. 다만 그날 이후 그 장기판 앞에서는 누구도 함부로 웃지 않았다. 지나가는 젊은이들도 어르신들 곁을 지날 때면 조금 더 조용히 걸었다. 담배를 피우던 사람도 공원 안에서는 참았다. 큰 소리로 떠드는 사람도 줄어들었다. 휴대폰으로 음악을 크게 틀던 사람도 이어폰을 꽂았다. 작은 변화였지만 분명한 변화였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사람들은 스스로 조심했다. 그 공원은 조금 더 따뜻한 공간이 되었다. 조금 더 안전한 공간이 되었다. 조금 더 존중받는 공간이 되었다. 그리고 노인은 말을 놓을 때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떨리는 손으로도 당당하게 말을 옮겼다. 상대 어르신과 눈을 마주쳤다. 그리고 웃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다. 오늘 날씨 참 좋소. 그러게 말이오. 내일도 나오시겠소? 당연하지. 여기가 내 자리인데. 그렇다. 여기는 노인의 자리였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노인의 자리였다. 평생을 일하며 세금 내고 나라 지키고 가족 먹여 살리며 살아온 사람, 그런 사람이 편하게 쉴 수 있는 자리, 그게 바로 이 장기판이었다. 상대 어르신이 장기말을 옮기며 말했다. 아까 그분 말이오.
정말 대단하셨소.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 말이오. 말씀은 많지 않으셨는데 눈빛이 참 강하셨어. 강하다기보다는 단단하셨다고 해야 하나.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장기판을 바라봤다. 쓰러졌다가 다시 세워진 말. 그 말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나 같은 늙은이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노인이 조용히 말했다. 그분이 그걸 보여주셨소. 말로 하신 건 아니지만 행동으로 보여주셨지. 상대 어르신이 깊게 한숨을 쉬었다. 요즘 세상이 각박해서 말이오. 젊은 사람들 눈에는 우리가 그냥 짐으로만 보이는 것 같아. 그래서 더 움츠러들게 되고. 노인이 고개를 저었다. 그건 우리 잘못이 아니오. 나이 드는 건 자연스러운 일인데 왜 우리가 미안해해야 하오. 맞소. 맞는 말이오. 하지만 그걸 깨닫기가 쉽지 않았지. 오늘 그분을 보고서야 다시 생각하게 됐소. 두 사람은 다시 장기에 집중했다. 말을 옮기는 손에 힘이 실려 있었다. 그날 오후 공원 벤치에 앉아 있던 사람들은 오래도록 그 일을 기억했다. 누군가는 가족에게 말했고, 누군가는 친구에게 전했다. 오늘 공원에서 말이야. 이야기는 조용히 퍼져나갔다. 소리 없이, 하지만 분명하게. 집으로 돌아간 한 어르신은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들에게 말했다. 오늘 공원에서 신기한 일이 있었어. 아들이 TV를 보다가 고개를 돌렸다. 무슨 일인데요? 한 여자분이 계셨는데, 나이는 50 정도 되어 보이던데, 말은 많지 않으셨는데, 눈빛이 정말 대단하셨어. 어르신은 천천히 그날의 일을 들려주었다. 젊은 남자 셋이 장기판 앞에서 노인을 괴롭힌 일, 그리고 그 여성이 나타나 상황을 정리한 일. 아들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듣다가 점점 진지한 표정이 되었다. 그분이 뭐라고 하셨는데요? 많은 말씀은 안 하셨어. 여기는 누구의 것도 아니라고. 존중은 기본이라고. 그게 다였어. 하지만 그 말투가 어르신의 목소리가 떨렸다. 참 단단하셨어. 흔들림이 없으셨어. 아들은 아버지의 표정을 보았다. 오랜만에 보는 생기 있는 얼굴이었다. 요즘 아버지는 자주 우울해 보였다. 나이 들어가는 게 서러운 듯 자주 한숨을 쉬었다. 외출도 줄었고 말도 줄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눈빛이 살아있었다. 아버지, 아들이 말했다. 저도 앞으로 더 조심할게요. 아버지한테도, 다른 어르신들한테도. 어르신이 고개를 저었다. 내가 뭘 잘못했니? 넌 좋은 아들이야. 그게 아니라, 아들이 말했다. 저도 모르게 어르신들을 불편하게 대할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급하다고 밀치기도 하고, 목소리 높일 때도 있었고, 미안해요. 어르신의 눈가가 붉어졌다. 괜찮아. 내가 그걸 아는 것만으로도 아버지는 고맙다. 저녁 식탁은 오랜만에 따뜻했다. 다른 집에서도 비슷한 대화가 오갔다. 벤치에 앉아있던 여성은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오늘 공원에서 정말 멋진 분을 봤어. 누군데?
잘 모르겠어. 이름도 안 물어봤고. 하지만 정말 대단한 분이었어. 남편은 아내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분이 계셔서 다행이네. 그러게. 나도 나이 들면 저런 일 당할 수도 있잖아. 그때 누군가 나서 준다면 정말 고마울 것 같아. 아내가 남편의 손을 잡았다.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자. 나서야 할 때 나서는 사람. 남편이 웃었다. 그래, 그러자. 공원 관리 아저씨는 사무실로 돌아가 동료에게 말했다. 오늘 공원에서 일이 있었어. 무슨 일? 젊은 애들이 어르신 괴롭히고 있었는데 한 분이 나서셨어. 동료가 눈을 크게 떴다. 경찰 부르셨어? 아니, 경찰도 아니었어. 그냥 시민이었던 것 같은데. 하지만 정말 대단하셨어. 관리 아저씨는 자신이 나서지 못한 것에 대해 미안함을 느꼈다. 나도 나섰어야 했는데 괜히 겁이 나서. 동료가 어깨를 두드렸다. 그럴 수 있지. 요즘 세상이 그래. 하지만 다음에는 나서자. 우리가 공원을 관리하는 사람인데 사람도 지켜야지. 두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다짐했다. 다음에는 반드시 나서겠다고. 그 조용한 오후가 오랫동안 마음에 남아 있었다. 누군가 존중받아야 할 순간에 누군가는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 그리고 그 용기는 때로 큰 목소리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눈빛 하나로 충분하다는 것. 힘은 소리 크기로 재는 게 아니라 흔들리지 않음으로 재는 것이라는 것. 진짜 강함은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약한 사람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 그녀는 그것을 보여주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소리가 아닌 존재로. 그리고 그날 공원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배웠다. 세상은 아직 살만한 곳이라는 것을, 누군가는 여전히 옳은 일을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누군가가 바로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며칠 후 그 공원에는 작은 변화가 생겼다. 젊은 대학생 하나가 어르신의 짐을 들어드렸다. 할아버지, 제가 들어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아니에요. 제가 들게요. 노인은 고맙다며 웃었다. 다른 날에는 회사원이 벤치를 양보했다.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아이고, 고맙네. 천만에요. 작은 변화들이 하나둘 쌓여갔다. 그 여성이 보여준 그 작은 행동 하나가 파문처럼 퍼져나가고 있었다. 노인은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다. 악몽을 꾸지 않았다. 손도 떨리지 않았다. 그저 따뜻한 꿈을 꾸었다. 그 꿈 속에서 그녀가 미소 짓고 있었다. 그리고 말했다. 괜찮습니다. 당신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당하게 사세요. 노인은 웃으며 대답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다시 살 것 같습니다. 꿈속의 그녀는 천천히 돌아서서 걸어갔다. 뒷모습이 점점 멀어졌다. 하지만 노인은 슬프지 않았다. 그녀는 떠났지만 그녀가 남긴 것은 여전히 남아 있었으니까. 용기, 존엄, 희망, 그것들이
노인의 가슴 속에 단단히 자리 잡았다. 다음 날 아침, 노인은 일찍 일어났다.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공원으로 향했다. 걸음에 힘이 실렸다. 예전처럼 고개를 숙이고 걷지 않았다. 당당하게 정면을 보며 걸었다. 공원에 도착했을 때 상대 어르신이 이미 와 있었다. 일찍 오셨네요. 오늘은 꼭 이기고 싶어서 말이오. 두 사람은 웃으며 장기판 앞에 앉았다. 장기말을 펼치고 게임을 시작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었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마음은 따뜻했다. 장기판이 기다리고 있었다. 친구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인생이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공원 한쪽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다른 한쪽에서는 젊은 엄마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벤치에서는 어르신들이 쉬고 있었다. 모두가 자신의 자리에서 편안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것이 공원의 원래 모습이었다. 누구도 위협받지 않고 누구도 불편하지 않은 그런 공간. 그리고 그날 그 여성이 그 공간을 지켜낸 것이었다. 노인은 장기말을 옮기며 생각했다. 나도 언젠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을까? 나도 나이가 많지만 더 약한 사람을 만나면 용기를 낼 수 있을까? 그렇게 되고 싶다고 생각했다. 그녀처럼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해가 중천에 떴을 때 노인은 장기에서 이겼다. 오늘 컨디션이 좋으신가 봐요. 상대 어르신이 웃으며 말했다. 그런가 보오. 오늘은 뭔가 모든 게 잘 보이는 것 같소. 두 사람은 다시 말을 펼쳤다. 한 판 더 두기 위해. 그리고 그 오후 공원에는 평화가 흐르고 있었다. 그 평화를 지켜낸 사람은 이미 떠나고 없었지만 그 흔적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사람들의 마음 속에, 공원의 공기 속에, 그리고 무엇보다 노인의 당당한 자세 속에. 저 멀리 산책로 끝에서 그녀가 다시 나타났다. 매일 이 시간 산책을 하는 사람처럼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다. 노인은 그녀를 보았다. 고개를 들어 눈을 마주쳤다. 그녀도 노인을 보았다. 그리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노인도 고개를 끄덕였다. 말은 오가지 않았지만 모든 것이 전해졌다. 고맙다는 인사, 괜찮다는 대답, 당당하게 살라는 격려, 그렇게 살겠다는 다짐. 그녀는 다시 걸음을 옮겼다. 공원을 한 바퀴 돌고 다시 떠날 것이었다. 노인은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저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용기만 있다면, 신념만 있다면, 우리 모두 저렇게 될 수 있구나. 그 깨달음이 노인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해가 지고 공원에 석양이 내렸을 때 노인과 친구는 장기판을 접었다. 내일 또 봅시다. 그럽시다. 두 사람은 각자의 집으로 향했다. 걸음은 느렸지만 마음은 가벼웠다. 오늘은 좋은 하루였다. 그리고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것이었다. 그렇게 일상은 계속되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달라진 일상이. 이것이 바로 그때의 감동이었다. 한 사람의 용기가 한 사람의 존엄을 지키고 그 존엄이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고 그렇게 세상이 조금씩 따뜻해지는 것. 그것이 진짜 변화였다. 큰 사건이 아니라 작은 행동 하나가 세상을 바꾸는 것. 그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때의 감동이었다.